안녕하세요. 라미라미입니다. 저번 주에 병원에서 난자 냉동에 대해 상담을 드리는데,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음, 그분은 한 30대 초반 정도 되셨고요. 음, 미혼이셨어요. 그리고 AMH 수치가 0.6대였습니다. 0.6이면 거의 48세 폐경에 가까운 수치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난소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처럼 30대 초반에 폐경이 될 수 있는 거냐, 아직 미혼인데 너무 절망적이고,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난자 냉동의 가정과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상담하면서 AMH 수치와 결과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AMH 수치는 굉장히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 수치가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AMH 수치가 낮은 분이 계시다면 힘내시고요. AMH가 0점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소 나이 검사를 AMH라고 해요. 어, 난소 나이 검사 AMH는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성의 성생殖기를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물러간이 있거든요. 이 물러간을 태아시키는 호르몬이 AMH예요. 그래서 안티 물러 호르몬이라고 해서 안티의 A, 물러의 M, 호르몬의 H를 떠서 AMH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이 항물러간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이 항물러간의 호르몬은 여성 생殖기의 발달을 어떻게 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시납포를 한 100개에서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나죠. 이 원시납포는 사춘기가 되면 한 40만 개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란하고 태아를 반복하면서 이 AMH 수치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 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돼서, 근데 난자의 개수가 감소하면 AMH 수치도 함께 감소가 되고요. 50대에는 AMH 수치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여성이 평생 어,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배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 왜 우리는 태어났을 때 100에서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작 배란되는 거는 300에서 500개밖에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년에 난자가 12개가 배란이 되죠. 1년에 12개가 배란이 되고 초경을 대부분 12살에 초경을 해요. 처음 생리를 12살에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12살에 생리를 시작을 하면 폐경은 한 50 정도 보고 있어요. 55세도 55세를 보긴 하지만 그냥 50세로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그럼 50에서 12살을 빼면요. 38년이 돼요. 38년간 우리는 생리를 합니다. 38년간 생리를 하고 있고, 이 생리는 난자가 배란이 돼야지만 생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우리는 12개의 난자가 배란이 돼서 38 곱하기 12, 38 곱하기 12를 하잖아요. 그러면 456개가 돼요. 예, 그래서 거의 500개가 좀 못 미치게 우리가 배란이 되죠. 그래서 456개 정도 우리는 평생 난자가 배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56개만 배란이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춘기가 돼서 많이 없어진다고 해도 40만 개나 되는데 40만 개 중에 456 개만 배란이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먼저 나이에 맞춰서 A매치 수치의 관계를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20 대에서 30 대는 그래프 평균이 A매치 수가 4.9, 거의 5.4에서 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9 정도 되고요. 32세에서 34세는 좀 떨어지죠. A매치 수치가 4.25. 그리고 35세에서 37세 되면 좀 훅훅 떨어져요. 35대 37대 되면 A매치 수치가 3.22. 그리고 38세와 40세는 2.13. 그리고 41세와 43세는 1점대로 떨어지죠. 40대가 되면. 네. 40대, 3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2점대가 이루어지는데 A매치 수치가 40대가 되면 1점대가 되고 44세 이후에는 대부분 0점대를 보입니다. 그래서 0.2 이하면 폐경 수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A매치 수치는 난소의 난자를 갖고 있는 개수를 말하거든요. 개수를 반영해요. 그래서 난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난소에 갖고 있는 난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A매치 수치도 낮기 때문에 40대라고 표현하면 이제 A매치 수치가 1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자의 개수가 내가 많다. 난소에 아직 난자가 많이 남아 있어. 그랬을 때는 A매치 수치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4점에서 5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은 10점대도 나오거든요. 10점, 12 이렇게 나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 배란되진 난포가 다낭 이렇게 포도알처럼 많이 있는 걸 다낭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낭성 있는 분은 더 많지만 그냥 평균 그냥 보통의 여성들은 20대에서 30대에는 4에서 5점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보면 남은 난자가 적지만 난자의 개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AMHC가 낮으면 남은 난자의 개수는 적지만 아직 생리를 한다는 것은 이 난자가 배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란된 난자의 질조차도 40대, 50대 폐경 수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난소에서 생리가 시작할 때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쬐끄만 이 동남포들이 보여요. 생리가 시작하면. 이 동남포들은 모두 배란이 되지는 않아요. 배란이 되지 않고 이 동남포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배란될 준비를. 근데 이 여러 개가 함께 그 준비를 하지만 정작 배란이 되는 거는 이 중에 한 개.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배란이 이루어지거든요. 난자 한 개만 나오거든요. 배란이 이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준비했던 배란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준비했던 동남포들 있잖아요. 그런 남포들은 배란되지 않고 다 퇴화를 해요. 퇴화. 퇴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40만 개가 되는 난포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평생 300에서 50개 정도만 배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많은 동남포들이 거기에 난자들을 갖고 준비를 하지만 난자는 하나만 배란이 되고 나머지에 준비했던 난자는 퇴화되기 때문에 정작 배란되는 거는 300에서 500개만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임병원에서 난자 채취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생리를 시작해서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죠. 이렇게 가배란으로 여러 개 난포가 자라는 것을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 여러 개가 동시에 준비하는 이 난포들을
가베란 주사로 동시에 키우는 거예요. 어 인제 다 같이 인제 키워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난 과배란 주사를 하게 되면 태아되어서 없어질 난자조차도 과배란 주사로 키워서 태아돼서 없어질 난자까지 다 난자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가 한 달에 하나만 배란되는 게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난자 채취를 하면 막 7개, 8개 채취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같이 준비했던 그 난포들까지 다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난자 채취를 많이 하면 폐경이 빨라진다는 걱정을 하시는 질문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폐경이 빨라지지 않죠. 왜 그러면 어차피 태화돼서 없어질 그런 동남포들을 없어질 한 달에 한 번 난자가 배란이 되고 나면은 준비했던 그 동남포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태아하거든요. 어차피 없어지고 태아할 것을 과배란 주사로 키워서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없어질 남포들을 키워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어 최종 폐경이 빨라지거나 난자의 개수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자 채취를 해서 배아를 만들어서 이식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착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다 같이 여러 개의 준비된 난포 중에 좋은 한 알의 난자만 있다면, 한 개만 있다면 그것이 수정되고 배아가 되어 착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난자가 임신 성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이어서 난자 냉동은 가벨안에서 난자를 많이 키워서 난자를 채취해서 바로 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A매치 수치도 낮고 난자 개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것을 채취해서 보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난자 냉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난자 냉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면 생리를 시작해서 3일째부터 배주사를 맞아요.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배주사를 맞으시거든요. 이렇게 주사를 맞고 생리 시작한 날로부터 한 2주, 한 12에서 14일 정도 되면 난자를 채취를 하거든요. 그 채취된 난자를 냉동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난자, 내가 지금 35세인데 난자를 냉동했다면 35세 때의 난자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내 난자는 35세로 멈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늦어지거나 늦게 한다고 해도 4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보관된 난자는 35세의 난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동해서 정자랑 수정을 시켜서 이식을 한다면 지금의 난자보다는 더 좋은 건강한 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자의 질이 나의 실제 나이는 35세인데 A매치 수치가 0점대라고 해서 45세 이후로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난자가 갖고 있는 개수가 45세에 45세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AMH 수치가 45세로 나와 있는 뿐이지 난자의 질까지 40대 중후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자가 2개, 3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MH 수치가 낮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당연히 슬퍼하시겠죠. 하지만 그거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병원에서 15년간 일하면서 AMH 수치가 0점대이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임신 성공하신 분 또한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20대, 30대이신 분이 많으셨거든요. 20대, 30대의 A매치 수치가 0점대로 나와서 40대 중후반, 45세, 48세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난소에 남아있는 개수가 40대 중후반만큼 적기 때문에 A매치 수치가 4, 50대로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분의 난자의 질은 아직 20대에서 30대이셨어요. 그래서 난자가 한 개나 두 개밖에 채취가 안 됐거든요. 과배란을 한다고 해도 난소의 난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과배란 주사를 많이 맞는다고 해도 난자는 한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난자가 한두 개가 나왔지만 이 난자의 질은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정자와 수정이 돼서 이식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며칠 전 38세 나이셨는데 A매치가 0.2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A매치 수치가 38세인데 0.2 정도 나오면 48세 정도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48세, 50세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마음이. 곧 폐경할 것 같고 엄청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너무 조급해져요. 조금만 있으면 곧 폐경될 것 같고 폐경기 증상도 내 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네, 난자를 실제 과배했는데 난자가 딱 3개가 채취가 됐어요. 예. 그 3개가 채취된 것 중에 수정은 2개만 됐고요. 그래서 2개를 이식하였는데 1차 피검 수치가 며칠 전에 168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어, A매치 수치가 낮다고 그게 이분의 전체적인 나이를 얘기할 수 없구나. 그리고 실제 내 나이가 30대이신 분들은 더 성공률이 좀 높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매치 수치가 30대 A매치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임신 성공하실 수 있어요. 성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셔서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다시 정리해 볼게요. A매치 수치는 난소에 있는 난자 개수와 난소 기능적인 측면을 난자의 개수와 기능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 네. 그리고 A매치 수치가 평균 나이치보다 높으면 난자의 개수가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고 난소가 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A매치 수치가 낮으면 어, 30대여도 20대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매치 수치가 평균치 나이보다 낮다면 난자의 개수가 적어 난소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러면 난소에 있는 난자 개수는 나이의 듦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그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AMH 수치도 점점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AMH 수치가 낮다고 한다는 거는 난소의 난자 개수가 좀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보통 여성은 35세에서 37세 기점으로 모든 여성이 있죠. 저도 그렇고 모든 여성, 태어나면 모든 여성의 평균치예요. 평균치로 봤을 때 데이터를 봤는데 35세, 37세 기점으로 난자의 개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37세 이상인 미혼이신 경우 있잖아요. 37세 이상인데 미혼이야. 1, 2년 안에 결혼할 계획이 없다면 건강한 난자를 보관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난자 냉동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요. 한번 난자 냉동할 때 비용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혼이시고 35세, 37세 된다고 해도 300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비용만 듭니까? 회사도 빼야 되잖아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난자 냉동을 하기까진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목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건 힘들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건 현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돈을 쓰잖아요. 여행도 가고 뭐 옷도 사고 가방도 사기도 하고 성형도 하시고요. 내 몸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그러면 결혼해서 임신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저는 옆에서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여정이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임신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긴 터널이에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그 여정이시거든요. 그 터널을 걷는 거를 저는 감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난자냉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제 본인 입장에서는 미혼이신 분들은 난자냉동은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인제 가장 그다음으로 저한테 이제 상담실에서 근무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거는 20에서 30대 AMH 수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왜 이런 거죠? 원인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왜 난소 기능이 이렇게 낮아졌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요. 그래서 인제 사실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난임 간호사고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그냥 공부하고 실제 옆에서 보고 이렇게 경험한 것들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니 어 '이런 것 같더라.'라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참고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알아본 바로는 난소의 기능 유전 원인이 보이더라고요. 어, 친정 엄마가 폐경이 빠르면 딸도 이렇게 폐경이 빠르던가 아니면 자매가 있다면 언니나 동생이 폐경이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좀 보인다.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가. 그리고 다음 환경적 요인을 보는 건데요. 환경적 요인은 절대적이진 않고요. 난소에 좋지 않은 것들을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코올 당연히 안 좋고요. 담배. 예. 담배는 담배는 난소에도 안 좋지만 다른 모든 혈관들한테 되게 안 좋잖아요. 담배를 하면 그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굉장히 어 얇게 수축하고 그러면 인제 혈관이 얇아지고 그러면 그쪽에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들에. 그렇게 하면서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말초 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담배를 많이 먹고 니코틴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난소에 가는 혈류도 충분해야지 난소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폐경이 빨리 오러지는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간의 피임약, 뭐 10년 이상 장기간 피임약, 그다음에 비타민 D 저하.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비타민 D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비타민 D 지금부터 드세요. 예.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을 보고 있어요. 어, 여성분들 중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규칙하게 생활 습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안 좋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난소에 혹이나 종양, 뭐 낭종 같은 게 있어서 난소의 혹을 제거하시는 분들. 왜그건 제거하면서 난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는 경우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미혼이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 중에 암 치료를 받기 전에 난자를 냉동해
두거나 배아를 냉동 동결하는 분이 많아요. 혹시 주변에 암 치료하는 분인데 아직 나이가 어리시거나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꼭 난임병원에 오셔서 난자뿐만이 아니라 정자도 똑같거든요. 항암 치료 받고 정자가 생성이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자 또는 정자 냉동을 상담을 한번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난소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타고난다. 타고남이 갖고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남이 있고, 그리고 난소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슬픈 현실이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난소 기능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AMH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냉동해 두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최선이 되지 않을까, 난자 냉동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난자 냉동을 불가능하고, 그리고 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알지만 당장 시험관 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다음 영상은 난소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나 영양계 보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 생활 습관이나 영양 보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AMH 검사를 미리 했을 때 그런 장점에 대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네,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제가 좀 오랫동안 말을 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임신하시는 그날까지 힘내시고요. 네, 응원해 드리고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실제 병원에서 겪고 느끼는 것들을 준비해서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병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에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인스타에 이렇게 오픈해져 있는데 저희 원장님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인스타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무슨 글을 올리는지,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병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냥 그것뿐입니다. 네. 영상이 많이 허접한데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